A 플랫폼과 함께하는 실전 건축 방송 집구석이에요. 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집구석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 집구석이 하던 대로라면 막 이렇게 집의 구석구석을 뜯어서 뭔가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첫 집짓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설계 과정에 대해서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집짓기의 시작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집짓기의 시작은 집을 짓기로 마음먹는 거. 그렇죠. 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지난주에 이야기 하셨지만 소리 아빠가 집 지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잖아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집 짓자 그랬는데 집 짓자 그러고 나서 이제 땅도 찾아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원하는 땅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을 지으면 막 되게 막 여러 군데 막 지역도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내가 터를 잡고 오래 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되게 집짓기 결정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면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근데 거지. 제가 인천 살다가 청주 살다가 뭐 제천으로 이사하고 막 옮기다 보니까 이래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은 어디서 끝나야 되는가, 어느 지역에서 끝나야 되는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요새는 토리 학교가 그 근처니까 그 근방에다가 볕 좋은 데다가 하나 짓고 토리가 뭐 초등학교 끝날 때쯤에 뭐 우리가 좀 나가면 그때 팔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팔기에도 좀 적합한 그런 설계를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로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집 짓기로 결정을 했으면 어쨌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분.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주분들도 처음 이제 뭐 어디 땅이 있는데요, 뭐 집을 짓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들한테도 일단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은 이 집이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는지, 뭐 가족들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보시고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제일 먼저 하는 거라서. 근데 그것 중에도 이게 가족 구성원 간에도 이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냥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걸 꽂혀서 난 집을 갈 거야. 만약에 뭐 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마이처럼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주택을 지을 거야. 난 남향이어야 돼. 이거에 꽂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또 다 다르니까 가족들하고 각자. 얘기해서 환경도 가족들하고 얘기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잡아보겠죠. 뭐 지난주에 대출 얘기도 했었지만 예산도 대략적으로 얼마가 우리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축가 만나기 전에 이 건축주들, 예비 건축주들이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데 약간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것들은 좀 있죠. 건축책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책 많지. 정보들이 너무 과하다 보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정보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핀터레스트라는 좋은 이미지도 너무 있잖아요. 좋지. 네. 있는데 그것도 너무 보다 보면 그거는 이제 그 아이템별로 쭉 나오는데 그게 주변하고 어우러졌을 때 그 사진이 나오는 거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딱 설치하면 조화롭지가 않아질 수가 있어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 보면 비슷한 것만 계속 계속 나오죠. 나오니까 그 AI 시스템이 자기 그래서. 취향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CG가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실제로 저도 건축주가 그 CG인데 CG를 너무 잘해요. CG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구조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고 이대로 꼭 똑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족들 간에 대화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자료도 찾아보고 예산도 해보고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건축가를 찾아봐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분처럼 아르마리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뭐 마트를 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쉽지 않죠. 네. 그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요즘 또 워낙에 검색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이렇게 쉽게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저희 이렇게 해주고 있는 A 플랫폼 같은 예, 건축가들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보시고 그 결과물들 보시고 나서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채널들이 다양해져서 네. 조금 더 그런 찾아보고 문의를 주시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전화를 해보고 전화하는 게 어려워. 전화하는 게 어려워. 전화하는 게 어려워. 전화가 어렵고. 근데 편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이제 설계비나 감리비나 이런 견적도 좀 받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결정을 하고 나면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건축가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제 건축가를 만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야, 내가 찾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제 바로 계약을 하는 거고 계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안서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명 시장에서는 가설계 이런 이름으로 좀 돌아다니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안서도 어쨌든 저희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 또 건축주분들은 이 과정을 좀 조금 더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많이 같아요. 아시네요. 제안서가 건축주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건축주가 건축가한테? 계약 전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물론 네, 맞아요. 훨씬 많아요. 제안서 작업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계약 전에 뭔가 나는 너의 어떤 디자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너의 성향이나 이 땅에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 아니 그거 말고 설계가. 내가 지을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우리 가족들의 얘기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풀어낼래? 라고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안서라고 하기도 하고 기획설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비용은 비용 지급을 해야 이게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무료로 해준다, 가설계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사무실들은 그 생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료로 가설계를 해주는 사무실들은 계약을 해서 내일을 하면서도 무료로 남의 일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겠구나. 이 부분을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겠죠. 그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가설계의 어떤 그 제안서의 내용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제안서의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를 수 다르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규모 검토를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이 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는 거죠. 초기 건축주가 디자인.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제안서를 받게 되면 제안서와 견적서와 뭐 일정과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건축주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이제 건축주가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안서가 결정하는 거죠. 초기 컨셉 디자인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디자인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건축 설계 사무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겠지만 결국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건축주랑 건축가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했을 때 전달된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디자인에서 이 사람이 내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느냐, 이 사람과 소통은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것까지 판단의 기준에 넣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안서를 받게 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그 판단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해요.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표준 계약서 쓰고 설계비에는 뭐 저희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이제 외주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구조 설계, 뭐 통신, 소방, 전기, 기계 이런 부분들의 비용까지 다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별도로 이제 책정하는 것들은 뭐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 비용도. 네, 조사 비용 그럼 이런 처음 것들을 계약할 때 그게 다 들어가요? 견적에 저희가 다 포함을 시키죠. 그건 이제 실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거죠. 아니죠. 그렇죠. 설계에 관한 설계비랑 설계에 대한 그 말씀하신 뭐 구조, 기계, 전기 뭐 이런 부분도 설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사무실들이 따로 있고 시공이라는 게 전문적인 분야를 건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는 건축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구조 설계를 하고 기계 전기 사무실에서 기계 전기 설계를 하고. 그런 비용들은 네. 다 계약서 안에 담아서 그렇죠. 사인하게 그게 설계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리가 멀 때는 뭐 거리 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리비 같은 경우에. 거리가 멀면 네, 감리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주비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거는 다 포함이 그렇죠. 되지만 뭐 2동 이상이다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인증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조금 추가적인 외주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별도 비용이 되거나 아니면 외주비가 할증이 되거나 뭐 그런 그래서 경우도 어쨌든 있어요. 견적서 받으실 때 내용들을 서로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고 궁금한 추가적으로 거 있으면은 뭐 네, 여쭤보시면 어떤 게 돼요. 들어가는지는 또 물어보고 대답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약하고 나면 이제 기획설계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그치, 도장 네. 찍고 계약금 들어오면 이제 설계 시작하는 그치. 거고 설계 시작하는 단계죠. 기획 설계가. 기획설계는 간단히 이제 제안서를 했으면은 제안서 기준부터 이제 조금 시작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법규하고 규모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게 이제 조금 기획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고 단계에서 보면 이제 건축주분들이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면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막 또 막 나올 수가 있는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첫 있고. 번째 디자인 미팅에 건축주가 가장 막 이야기할 거리가 엄청 많아져요. 이게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도면을 보고 나면 아 사실 나는 이런 공간보다 이걸 더 원했다라는 걸 파악을 하게 된달까? 근데 그런 도면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기획 설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도면이라기보다는 초기 디자인 정도 그냥 스케치 정도? 스케치 평면이긴 해요. 평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보기에는 조금 좀 디테일해지죠. 단순한 평면. 좀 단순한 평면. 그래서 공간을 어느 정도 상상은 할 수 근데 있어요. 그게 나오기까지 건축주랑 건축가랑 일단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상담하고 이럴 때 계약하고 이럴 때 대화를 하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보통 기획 설계 기간은 한 2주 이상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이라서 힘들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 내가 많은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소심해서 그냥 잘 지어주세요라거나 그냥 요런지 뭐네요 라고 했을 때 내심 건축가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주길 원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기획 설계 하고 나면 그 얘기 못했던 것도 그치, 얘기하게 톡톡 돼요. 보이지, 눈에 보이니까 본인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취합해서 기본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한두 푼이 아니야. 네, 이게 그거 설계비는 어차피 처음에 한번 다 얘기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지. 이 설계의 단계라는 게 기획 설계, 기본 설계, 중간 설계, 뭐 인허가, 실시 설계 이렇게 있거든요. 잘은 모르세요. 대부분 그냥 설계하면 설계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엔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획 설계에서 규모 검토나 초기 디자인이 되고 나면 기본 설계로 들어가는 거죠. 기본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면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공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조합해 나가고 이동해 나가고 배치해 나가면서 그려지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기본적인 도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도면으로 그 집의 공간적인 형태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매주 뭐 혹은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수정되고 하면서 조율이 되는 거죠, 서로. 이때 미팅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집의 형태가 정리가 되고 재료에 대한 얘기도 다 하고 조명도 뭘 어떻게 할 건지 다 정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자주 만나게 되죠. 미팅 할 때마다 논의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고. 그때 재료를 선정 다 하는 거예요? 뭐 벽돌은 그렇죠. 뭐 그렇지. 무슨 색깔의 벽돌에 그렇죠. 뭐 무슨 모양을 네, 해주고 네. 사실 무슨 색깔까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재료의 종류마다 시공 방법도 다르고 설계 방법도 다르고 도면도 달라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 설계 때 재료는 선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는데 미팅하는 미팅 하는 동안 동안 계속 계속 설명을
일이죠. 계속. 그렇지. 네. 계속 얘기가 오고 나 가는 몰라도 거야. 되겠지? 얘기가 오고 가는 거야. 계속 알려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비용에 따라서도 비용이 그렇죠. 지금 넉넉할 때랑 조금 빠듯할 때랑 나 지금 무슨 생각이 제한하는 재료가 드냐면 달라지죠. 약간 전문가들한테 약간 속는 거 같아요. 약간 속는 기분?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벌써 막 정하고 아무것도 있고. 모르는 데는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알기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볼륨 이 정도예요. 그 다음날 자 재료 이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네. 걸리는 거예요? 거의 한 보통- 3달? 2달? 네. 3달? 그렇죠. 두세 달 정도 걸리죠. 네.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만난다고 치면 2달이라고 해봤자 사실 그거밖에 안 돼요. 대여섯 번 정도 근데 밖에 그 만날 수 사이에도 있어요. 사실 거의 메일이나 뭐 메신저나 이런 걸로 그리고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건축주도 돌아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런 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건축주 눈에도 그 이야기를 눈이 하시죠. 좀 튀어요. 그래서 뭔가 그 전에 몰랐던 재료를 좀 더 보게 되고 길 가다가도 하나도 보게 되고 이런 게 점점 건축주도 그렇게 되죠.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시죠. 너무 보는 것도 또 안 좋아요. 너무 보게 계속 이상한 거막 왜냐면 슈퍼제 막 이번 주 이런 거 미팅 가져가고. 때 이거 하기로 다 결정했어. 어. 근데 일주일 지나고 딱 오셨는데 제가 어디 갔는데요. 맞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갔는데 되면 무서워. 이제 전 그런 그것도 거는 계속 전화 오신 제가 어디 왔는데요. 이런 전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이제 물론 시공하고 나면 고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고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그게 우리 상황이랑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산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계속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설계가 끝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평면, 인면, 단면 이 공간에 대한 설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을 작동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작동을 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 전기,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해야 돼요. 예, 그걸 하는 단계가 중간 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간 설계 때는 어떤 걸 주로 하게 되나요? 사실 이게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한 애매하긴 부분이 하죠. 있는데 네. 이제 거의 조금 후반부에 일어난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항상 공간이기 때문에 뭐 구조랑 설비랑 이런 부분들이랑 협의하다가 집이 형태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건축주랑 만들어 놓은 이 공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기, 기계, 뭐 구조 이런 쪽이랑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후반부에 있고 서로 도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축에서 반영해야 될 것도 반영하고 이 집이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건축주가 그때는 설계 도면을 받아보고 막 이거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 그때는 아니에요? 사실 요 단계는 건축주가 그렇죠. 할 그런 일이 단계는 많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해요. 외주업체 넘기기 전에 뭐 콘센트 위치, 아, 그치, 스위치 콘센트 위치, 위치. 조명의 종류랑 위치, 그다음에 뭐 보일러 분배기의 위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찍어가지고 건축주랑 미팅을 해서 최종 확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외주업체에 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크게 달라질 일은 없고 이제 구조에 따라서 뭐 조금 뭐 보의 크기라든가 뭐 층고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건축주가 할 일이 많진 않아요. 이 단계까지 오면. 저희가 네. 할 일이 많죠. 네, 저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 설계에서 외주 설계가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허가가 되게 막 이렇게 뭐랄까 좀 겁난다 그래야 되나? 뭔가 벽같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건축주 중에 입장에서요? 아니에요? 어때요? 인허가가? 우리 집이 허가가 잘 나야 될 텐데. 뭐 이런 우리 집이 잘 돼야 될 그 텐데. 문제 걱정해야 없이. 돼? 걱정. 아니, 왜냐면은 어. 인허가는 그냥 설계를 잘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인허가에 있겠다. 대해서 생각을 건축주가 안 해본 적이 돼봐가지고 이거 뭐. 건축주가 안 돼봐서 그런 거야. 당연히 내 집 짓는데 누가 왜? 이 집을 국가에 짓잖아요. 국토에 짓잖아요. 그렇죠. 그 국토라는 거는 우리 땅이 이 도시에 속해 있는 거고 이 나라의 환경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 나라의 법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에 맞게
잘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그런 있어요. 거지. 그 구역, 동네 지역에 따라서 심의 같은 거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단독주택은 안 들어가는데 단독주택도 포함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도시 계획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청에다가 심의 허가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면 그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같은 걸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온다, 큰 덩어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다 건축가들이 감안하고 설계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 이 법적으로 건축주가 그런 손해보는 검토들을 다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려요. 근데 이게 허가라는 게 항상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법령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늘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허가할 그러니까 건축주가 때마다. 신경 쓴다는 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정이 되게 빠듯한 건축주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허가 맞아. 접수를 하고 뭐 내일 모레 되면 그냥 나온다가 아니라 담당자들도 우리 집만 허가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쭉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지거나 그다음에 도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문서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뭐 아주 작은 부분을 계속 보완을 낸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일정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렇죠. 일정으로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도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시간이 좀 설명을 들어갈 수도 드리는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인허가에 대한 것들도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그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인허가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고 국가에 제출을 하는 행정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가죠. 이게 설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허가 집어넣고 그때 이제 실시 시작하는 거지. 설계라고 해서 조금 더 도면을 추가적으로 그리는 상세도도 좀 더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제 바뀌는 것들도 또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실시 설계. 공사를 하기 위한 설명서를 좀 더 상세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이거는 이게 짓는 분들이 보실 거. 그렇죠. 그래서 공사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을 저희의 경우는 다 어쨌든 도면으로 만들- 최대한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뭐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건축주와 논의해 저희가 고민했던 아주 작은 부분들, 디테일들 이런 것까지 도면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 전개도나 가구 도면까지도 그리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 이제 뭐 견적서를 드릴 때 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설계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한다. 어느 정도의 도면을 우리가 납품을 할 거다.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와 이런 것들이 뭐 이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중간에- 드리거나 다른 프로젝트의 뭐 도서를 보여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죠. 쉽게 생각하면 설계비의 차이가 이 도면의 양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근데 제 맞아요. 생각에 이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 네가 돈을 적게 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처음부터 계약 전에 그 설명을 열심히 해드리는 게 맞죠 저희도. 어쨌든 도면이 좀 충실하면 현장에서도 훨씬 공사할 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눈에 뭘 보이니까 건축주는 뭘 다 하고 싶어서요. 막 설계 끝났어요 그러는데 막 그래서 짓고 있는데 설계 막 과정이 바꾸거나.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걸 바꾼다고 해서 꼭 좋아진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거니까 가능하면 바뀌지 않다. 왜냐하면 뭐가 바뀌면 공사가 또 늦어지고 그거는 결국 뭐 일정이 여유가 많은 건축주분들이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게 다 관리비나 이런 걸또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현장도 그렇고 우리 집의 퀄리티도 안 좋아지고 서로 약속된 거는 이렇게 쭉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과정. 그리고 시공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건축주분이 원하시면 돈이 많은 돈이 많으면 그래서 실시도서가 어느 정도 한 7-80% 이상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을 시작을 해요. 시공사 선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공사 선정은 건축주의 일이에요. 제가요? 네, 건축주의 일이에요. 건축주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설계사무소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건축가도 만나기 힘든데 네. 시공사를 어디서 아 만나? 근데 은근히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주변에? 한 명은 꼭 있어. 희한하게 있어요.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선가 하나 네. 이렇게 한두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 학교 동기 중에 뭐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시공사를 하더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오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건축주가 시공사를 한두 군데 데려오고 그다음에 건축가가 이제 한두 군데 추천을 하고 해서 총 두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보거든요. 근데 저 몰랐는데 네. 검색 같은 걸 할 때 만약에 네. 건축가 같은 경우는 무슨 건축가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이렇게 네, 치잖아요. 그럼 시공사는 시공사 사무실 이렇게 쳐요. 그것보다는 더 믿을만하려면 내가 쭉 봤던 건축가 사무실에서 시공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추천받을 때 주변 동료 소장님들한테 함께 했던 시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두세 군데 견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에 견적을 요청하면 보통 한 시공사에서 2주 정도 시간을 그렇죠. 들여서 2주 견적을 정도는 주고요. 있어야죠. 왜냐하면 네. 도면을 받아서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그 공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그분들은 금액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견적을 받아볼 때도 돈을 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것도 나좀 생각해 미안해. 보면은 좀 되게 그치, 맞아요. 그것도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기획 시간 설계랑 되게 비슷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시공사도. 직원 한 명이 일주일 네. 이상 매달려서 해야 외부 되거든요. 견적 받아야 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다 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받고 취합하고 거기도 이제 저희는 협력업체로서 설계하는 협력업체들이 있는 거지만 거기 실제로 짓는 분들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요청할 때마다 되게 미안하기도 저도 하고 되게 맞아요. 그렇죠.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건축주분들 중에서도 이거 비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분위기가 우리만 줄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비용 없이 견적을 제출을 하는데요. 그 견적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이제 시공사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나중에 한두 군데 미팅도 해보고 그러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선정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선정이에요? 그렇죠. 네. 아 견적 받고 왜냐면 한 2주 정도 걸려야지 견적서가 오니까 그럼 그 뒤에 또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협의하고 검토. 선정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러고 이제 한 군데 정하면은 정했는데 내 예산보다 얘가 높아. 그럼 조정해야죠. 또 조정하는 거죠. 조금씩 조정하는 거죠. 설계를 조정해야 되니까. 설계를 같이 예. 그렇죠. 설계랑 비용을 같이 조정해요. 설계랑 시공사분이랑 오셔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네. 시공 방법적으로 똑같이 이 공간을 구현하는데 다른 디테일을 쓰면 뭐 금액이 좀 낮아지지만 보여지는 거는 똑같다. 이제 그런 것들 협의해서 금액을 조금씩 줄여서 나가는 근데 거죠. 뭐 비용 때문에 재료가 조금 스펙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때 조정은 그때 사실 건축주들이 그때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치, 그 그치.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나도 그냥 내가 빼야 되니까. 네, 어, 너무 빼는 힘들어요. 딱 마음 먹고 딱 세팅해 놓은 거를 하나를 빼서 뭘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싸지진 않는구나. 이렇게 다 보니까 싸질 일은 없구나. 그렇게 큰일 해서 났네, 큰일 이제 났어. 시공사랑 그런 조율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 도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네. 도면을 수정을 해서 최종 도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이제 설계가 끝나는 거죠. 네. 납품, 도면 납품. 납품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다 정답은 아니고 수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냥 딱 납품은 건축주한테 주는 거예요? 도면을 전달해 놓은 거죠. 완성된 그거 도면을. 어떻게 하라고? 도면 납품을 해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도면을 각 부분별로 해서 세부랑 도면 세부랑 그다음에 시방서 세부, 허가도서 세부 이렇게 제본을 해서 결과물이- 줘요. 네, 결과물이죠. 줘요. 설계의 결과물. 그러면 돈 이제 줘야 돼? 건축주가 그쵸 설계 잔금 줘야지. 잔금. 끝이야. 설계 그러면? 잔금. 설계가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분은 시공사에 주고요. 어. 법적인 감리가 또 따로 있을 때는 그 감리자한테 주고요. 한 분은 건축주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일도 해서 주고. 세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설계비 잔금도 딱 지급을 하고 설계 용역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끝나는 거 관계가? 네, 그쵸. 아니 끝났으면 관계가 좋겠다. 끝나는 끝나면 거죠. 좋은데 그런 끝나면 좋다고? 왜 끝나면 좋대는데? 연결되는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다음 주에 그래. 다음 주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각보다 이게 얘기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사실은 할 얘기들을 많이 건너뛰고 정말 간략하게 한번 쭉 훑으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정말
쉽지 않네요. 또 훑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팟캐스트 때는 그냥 한 4시간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라니까. 네, 사기당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너무 이렇게 셋이서 자 설계 이거니까 돈 내세요.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짧게 얘기해서 그래.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친절한 서비스맨들인지 경험을 하게 될 거니까. 일단 첫 회니까. 네, 첫 회니까. 소문샘 치고 가볼게요. 네. 근데 일단 대략 설계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네, 건축주가 사기당했다는 건축가 느낌 만나서, 빼고. 만나서 네. 설계 네. 많이 한다. 근데 내용만 많아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은 되지만 뭐 어쨌든 점점 나아지겠죠. 저는 어쨌든 설계가 그렇게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짧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가 조금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일단은 설계 과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시공 과정에 대해서 네. 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우리도 유튜브니까 또 다시 좋아요. 한번 하고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해. 네,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네, 우리는 집구석이에요. 집구석이에요.